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 간만에 이게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배우 허영 씨가 자신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좀 자랑하다가 결국 그게 말 실수가 돼버렸단 말이야. 뭐냐면 조사해 보니까 뭡니까, 자기 그 정조문화 위에 할아버지가 조부가 이제 뭐 친일파였다는 것 자체 들통나면서 지금 뭡니까, 그 배우 이허영 씨가 이제 배우로서 이미지적으로 타격수 받으면서 자기 뭡니까, 이건 수입이라는 어떤 연예 활동에 있어서도, 수입뿐만 아니라 연예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너무 사실이다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연예인 중에 분명히 이렇게 지금 뭡니까, 강동원 씨 같이 뭐 이렇게 뭐 이지아나 강동원 씨 같이 그 진입파 후손도 있습니다. 있고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이렇게 친일청산이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 옛날부터 유튜브 보면 많아요. 다큐멘터리 극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옛날에도 친일파 청산을 못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이게 다큐멘터리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친일 청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잘못된 인식 가진 건 사실이다. 저도 이 부분에서 옛날에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저도 사학을 한때 역사를 전공했었고 거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동영상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친일 청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친일파 청산과 친일 청산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친일파들이 한국에 해방되고 나서도 한국에 남아가지고 떵떵거리 계속 다 잘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친일파들이 1차적 제일 첫 번째 생각할 문제는, 친일파들 뭡니까? 첫 번째 해방되고 나서 80% 90%다 외국으로 또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게, 친일파들이 한국에 그래 남아가지고 떵떵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친일파에 남아가지고 떵떵이 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진짜 일부고, 대부분은 뭡니까,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해방될 때마다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거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일파 친일나 이렇게 행동하고 지금 뭐 이렇게 동네에서 마을이나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내가 친일파 소문이 났는데 뭡니까, 지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도망가야지. 외국 해방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도망가야 된다. 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돈 있고 좀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해방되고 나서 돈이나 권력을 좀 유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떵떵거리 사는 거지, 거의 80% 사람들은 뭡니까, 다 외국 도망갔고, 또 뭡니까, 해방 이후에 남아있던 친일파도 있다니까. 물론 뭐 떵떵거리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 일부고 해방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뭡니까, 친일파들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았어요. 그건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친일파는 대부분 1차적으로 80% 90% 외국으로 다 도망갔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으로 다 캐나다나 뭐 미국 외국으로 다 도망갔고, 살아있는 사람 해방 이후에 남았던 친일파들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아야지 뭐 어떻게 뭐 떵떵 사냐.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뭐 군인 경찰이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서도 뭡니까, 이렇게 친일 경찰 친일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 남아서 뭡니까, 해방 이후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조용히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통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 건데, 그게 사실 친일파들 거의 무차 말하자면 대부분 도망갔고, 해방 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친일 청산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뭐 보통 프랑스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프랑스와 비교. 근데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이 잘 안 된 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친일 청산이 잘 안 된 건 사실. 근데 그 친일 청산이 잘 안 된 건 내가 후반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북한하고 프랑스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물론 프랑스는 그 과거 청산이 좀 잘 됐어요. 나치한테 점령당했다. 4년 동안 점령당했는데 과거 청산이 좀 잘 됐는데, 뭡니까, 프랑스는, 근데 프랑스하고 우리가 좀 비교할 대상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근데 문제는
과거 청산이 잘 됐다라도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엄의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프랑스도 나치 협력했다가 대부분 청산 대부분 다 숙청되고 뭐 처벌 다 받았는데 그래도 남아서 몇 명 얼마 일부는 뭔가 청산이 다 안 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살았어요. 조용히 살았지. 그것도 조용히 살았겠지. 진짜.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프랑스는 또 우리하고 틀리죠. 금마들은 이제 우리 같이 36년 동안 지배받는 것도 아니고 금마들은 그냥 뭡니까 전쟁 2차 기간에 4년 동안 잠시 이제 국토의 80%가 점령이 당한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처럼 뭡니까 이렇게 뭐 36년 동안 지배받고 이런 거나 좀 다른 문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고 금마들은 뭡니까 이제 금마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뭔가 좀 사회가 혼란스럽단 말이야. 근데 그이는 뭡니까 사회가 뭐 혼란스럽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프랑스 같은 거는 우리는 사회가 친일 청산을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사회가 좀 혼란스럽단 말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는 좀 우리가 비교 대상이 좀 안 돼. 근데 북한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 대상이잖아.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북한도 친일 청산이 우리보다 잘 됐지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친일 청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 그런 거야. 핵심은 뭡니까? 북한은 친일 청산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는 왜 청산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북한도 친일 청산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안 돼.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도 마찬가지야. 지금 생각한 문제는 북한이 뭐냐면 북한도 김일성이가 뭘 추구했었냐면 북한도 우리가 과거 청산할 때 왜 우리가 프랑스와 다른 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36년 동안 지배할 때 한동안이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군인이나 경찰, 뭐 공무원 같은 관리들을 선별할 때 그런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 친일 그 공무원들이 좀 필요한 건 엄의 사실이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건 엄의 사실입니다. 엄의 사실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데 이건 힘들거든.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야. 누가 숙련된 사람이 이게 뭐 이게 있어가지고 좀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엄의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친일 청산이 안 된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일파 청산도 완전 청산을 못하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 이런 것 자체가 그 숙련된 뭡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거냔 말이야.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숙련된 친일파들을 숙련된 공무원, 친일 경찰이나 친일군을 엄밀히 썼습니다. 북한도 엄밀히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이제 고위지에도 보면 친일 경찰, 친일 경력한 사람들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 김일성도 그렇고 남한의 이승만도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친일파라던 자기한테 협력했던 사람들, 중성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다 썼습니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잘못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친일 경찰도 있었고 북한의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 같은 것도 헌병 보좌원이었는데 결국 써지지. 결국 이게 북한 정권에 동참해가지고 계속 고위지에서 노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놀거든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분명히 김일성 이승만도 뭡니까? 둘 다 자기한테 충성하고 협력했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친일파들은 전부 자기 정부 관료로 자기 밑에 신하 관리로서 다 썼습니다. 엄청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북한은 친일 청산이 잘 됐는데 우리나라 친일 청산이 잘 안 됐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북한도 친일 청산이 우리보다 우리보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북한은 뭡니까? 사회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해방 이후 그러니까 남한 북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방 이후 뭡니까? 이게 사회가 남한이 불안정해서 북한은 뭡니까? 사회 그만큼 안정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미군정이 좀 그러니까 소군정을 좀 되게 잘했고 소군정이 뭡니까? 이 북한은 정권한테 거의 바로 이게 정권을 뭐 바로 거의 얼마 안 했다가 넘겨줘가지고 뭐 이렇게 북한 정권이 그렇게 뭡니까 이게 힘을 발휘하면서 바로 안정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건 뭡니까?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군정이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게 바로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또 미군정이 야인시대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거 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현실을 좀 인식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좀 그때는 뭡니까 이 공산주의자를 강하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단속을 하고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이게 다 추진해야 되는데 미군정이 그 공산주의자에서 좀 너무 뭡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좀 처음부터 이제 뭡니까 단속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단속이나 이런 거 잘 안 했기 때문에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뭡니까 위조지포 사건, 정판사 그래 위조지포 사건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걸 인식을 했지. 이 공산주의자 저래 놔두면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자 숙청하면서 이제 좀 그런 그때부터 국가보험부터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안정적이 갔고 그리고 그것도 생겼다도 좀 뭡니까 여순 사건이나 이제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뭡니까 불안전했단 말이에요. 불안전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좀 잘 안 되고 사실입니다. 그거 잘 알았는데 근데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친일 청산에 나만이 친일 청산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아까 방금 말했지만 사회가 이렇게 어찌 보면 시대를 탄 거죠. 친일파들이 특히 이제 일부 남은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이 왜 살 수 있었는가? 그 시대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북한처럼 사회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혼란이 없었으면 이 친일 군인이나 친일 경찰들이 많이 그래 필요하진 않았어요. 물론 아까 처음 말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처음 말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친일 경찰과 친일 군인들은 이 숙련된 공무원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유참한 일본한테 3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숙련된 경찰 공무원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필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축적을 못한 이유가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1차적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친일 경찰 친일 군인이 확실히 좀 필요했단 말이에요. 필요했고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좀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확실한 그 친일 경찰 군인들을 숙청하지 못한 또 확실한 좀 뭡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6.25단 말이에요. 6.25 그러니까 뭡니까 6.25가 터지면서 뭡니까 지금 낙동강까지 밀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친일 경찰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나 지금 낙동까지 밀려가지고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친일 군이나 친일 경찰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 알다시피 박통이라든지 안두희 같이 이렇게 과거 범죄 사실이나 공산주의 경력으로 인해서 이게 군복을 벗었던 사람들 전부 다 복직되잖아. 복직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군대 그때 기억 안 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6.25 때 낙동까지 밀렸을 때 과거 친일 경찰, 친일 군인은 물론이고 그때 공산주의로 이렇게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공산주의 경력에 의해서 군복을 벗었다가 6.25를 통해서 복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선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아야 되니까 과거 군인, 경찰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학도병도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 없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어찌 잘 안 된 건 사실 어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들. 우리가 이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 6.25를 거치면서 친일 군인들이 어떻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친일파들 살아준 건 미군정이다 이러는데 물론 미군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친일파들 살려준 건 뭡니까?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나서 반민특위가 났는데 반민특위 해체가 됐어. 바로 얼마 안 돼 해체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고 그 초대 내각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요것도 착각인데 친일 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 고위직에는 좀 친일 군이나 경찰은 좀 친일파들이 있어도 몰라도 초대 내외 강로가 초대 내각에는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가 없어. 전부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이제 뭡니까 경찰의 조병헌이나 장택상이라든지 또 동시에 군대 지청천 이범석 이런 사람 전부 다 독립운동가죠. 다 가고 김홍일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나 경찰 있었던 이런 특히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들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친일파 경찰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친일파 군인이나 경찰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 사람들을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을 왜 쓸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지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 친일 경찰 확실히 필요하다면 또 이제 뭡니까 정부가 이렇게 아직 또 뭡니까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피 국가의 힘은 군인하고 경찰에서 나오거든요. 그 군인하고 경찰이 힘이 딱 바로 서야지 국가가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국 초기 때문에 초기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뭡니까 그런 친일 경찰들의 숙련된 공무원인 친일 경찰이나 군인들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 썼단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그러단 말이야. 아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거 자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만민특위가 나와가지고 친일 군인의 경찰들이 이제 숙정하니까 당이 뭡니까 이 이승만이나 그 독립운동가들 이게 조병호, 장택사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나 프랑스처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어 시대적으로 혼란이 없이 뭐 안정적이었으면 친일 청산이 잘 됐을 끼고 친일파 잘 됐을 끼고 또 동시에 6.25가 없었다면 아마 친일 청산은 잘 됐을 겁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하고 싶은 하나까지 빠져먹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독립 후손가들 잘 못 살고 친일파 후손들 잘 산다. 그것도 꼭 아니야. 그것도 물론 독립 후손가들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친일파 후손이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 중에서도 뭐 아까 말했지 친일파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어. 대부분 도망갔는데 남은 친일파 후손들이 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평결을 가지고 고쳐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지만 김두한 씨 후손 같은 경우는 김자희 장군 후손은 김두한 씨 아들이 뭐 이게 뭡니까 송희국 씨라 아니면 뭡니까 김물동 씨도 지금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고 잘 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김구의 뭡니까 후손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고위직하면서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문제가 있냐. 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못 살고 친일파 후손들 잘 산다.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잘 못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친일파 후손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평균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이상이. 예. 추가적으로 하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안 잡고 김구주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했으면 친일청산이 뭐 잘 됐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하나 생각할 문제는 물론 그겁니다. 이승만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국내 지지 기반이 없어가지고 친일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구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내 지지도 많고 지지 기반이 국내 지지뿐만 아니라 지지 기반이 정말 탄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김구주석 같은 거는 뭡니까? 김구주석이 만약 대통령 됐으면 지지 기반이 탄탄해가지고 이렇게 친일청산이 잘 됐을 것이다 이런 뭐 논란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제 사견이긴 한데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만일 그 김구주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뭡니까 뭐 이게 여순 사건이라든지 뭐 대구 폭동 사건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런 대한민국 해방 직후하고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그런 공산주의 좌익들의 혼란 상황들을 그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을 끌어쓰지 않고는 그걸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그 6.25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구주석이 과연 그 친일 경찰이나 친일 군인들을 이렇게 안 끌어쓰고 지금 그런 뭐 국가 위기를 이렇게 대처했을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그것도 아마 좀 논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